지난 3월부터 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지금의 선거제도 논란 자체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이재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끝난 정개특위, 자 그리고 예. 내년 총선룰을 갖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논의는 어디부터 잘못된 건가요? 현재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선거법이나 정당 제도 이런 것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예. 지금의 선거 제도는 지금의 정치 제도를 뒷받침하는 건데 지금의 정치 제도로 가는 것이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정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대고 선거뿐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네. 또 네. 여기서는 또 여야 모두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어서 이러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현재의 정치 제도 속에서 기득권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야말로 헌정 70년사에 일관적으로 내려온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미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70년간 유지되어 왔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서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개혁하는 것이 선거제도를 마치 고치는 것이 정치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전국국회 첫날에 또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겠죠. 어렵는데 이제 정개특위가 한번 구성되면 네. 기한 내 일을 끝내야지 우물우물하고 이리저리 여야가 서로 핑퐁하다가 기한 지나면 또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예. 그 기한 내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그 여야가 끝낼 수 없으면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하도 안 되면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국민들에게 불신만 가중되고 되는 건 없고 그러잖아요. 예,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신인들은 선거 룰도 안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존 의원들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가면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예.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결말 짓기가 아주 십상팔구죠. 그렇군요. 예. 자, 의원님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모형은 어떤 건가요? 저는요. 우선 이제 20대 총선거가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총선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예.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떤 형태로 들어설 것인가를 여야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정권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간다면 지금 선거법에 손댈 필요가 없고 예. 다음 정권이 적어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걸로 끝내고 저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든지 해서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고 내각이 지방과 분권을 하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를 그림을 그려놓고 네. 거기에 맞게끔 20대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과감하게 그 개헌 논의부터 먼저 하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논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개정은 이를테면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개혁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전혀 말씀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대로 가서 20대 총선을 치르면 20대 국회는 다음 2년밖에 안 남아졌습니다. 다음 정권이. 예.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야가 전력 질주할 텐데 언제 선거제도 국회의원 수 이런 거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금년이라도 대선 총선 전에 과감하게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의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치면 국회의원 수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지요. 예. 그 무엇보다 이제 현재 그 소선구제를 개편을 안 하면 이제 국회의원 300명 다 바꿔도 뭐 국회 모습 똑같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구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1당 2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1당이 유리하든 2당이 유리하든 좌우지간에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건데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데 무슨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다당제가 되면 내각은 연정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현재 소선거제도를 그만두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수, 의원수를 조정한다든지 비례대표제를 손대다든지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개헌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라든지 뭐 선거구 획정 문제 등 뭐 정치 현안 풀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분단 70년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쇄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 정치제도를 반성하면서 더 나은 체제를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분단 70년을 이어가는 정치체제 속에서 무슨 국회의원 수가 어떻다, 선거구제가 어떻다, 소선거구제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다당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정착돼야 연정을 통한 통합형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현행 헌법 이 정치 구조 속에서 단 한 표라도 1%라도 이기는 정당이 독식하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렇죠.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걸 다 잃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 구조에서 어떻게 다당제가 되며 어떻게 연정이 가능합니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건 정말로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지.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의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역 의원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뜨뜻미지근하고 여당은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니까 움직거리고 속으로 막 끓고 이러고 그런 거죠. 이것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여당 내에서 국회 자주권으로 소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여당 맨날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야 구조 하에서 무슨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런 병폐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면 뭔가요?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여당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당이 개헌도 하자고 했다가 의원들 다수가 개헌하자는데 청와대가 지금 개헌 논의할 때 아니라니까 쑥 들어간 거죠. 네.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여당 안에 소위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요. 이것도 사실상 국회의원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정권을 잡고 나면 청와대를 수호해야 하니까 권력을 수호해야 하니까 오직 권력의 입맛대로 여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무슨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어떤 정당의 공천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는 명확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지만은 지금 공천권 자체는 그래서 저희 당이 공천권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를 하자는데 이 오픈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자기네들 당내 사정이 있으니까 이걸 합의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말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변형돼서 하겠죠. 무슨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이게 좀 궁색하지요.
네, 그렇군요. 뭐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은 현재의 정치 구조가 예,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죠. 예, 대통령이 당선된 자기 정당의 구성원으로 예. 정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면 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 그 자체가 예. 또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그리고 전인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합니다. 네,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지 않고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군요.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하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태 같은 것이 나서도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지려면 행정부 수반, 즉 내각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5년 단임으로 국민들이 선거에 넣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 책임질 수가 없죠. 그 결국은 책임 정치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예,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총선을 위한 개헌 논의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제 선거구 획정 논의도 안 되는데 개헌 논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문제인데 네. 선거구 획정만 떼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그야 사실은 뭐 헌재 판결대로 단순 수치로 하면 간단하지만은 네. 그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를 불식하려면 대통령 이 제중심의 이 현행 권력 구조를 분권으로 고친다든지 의원 내각제로 고친다든지 뭔가 변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제가 자연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지요.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해야지 또 이러한 선거 예. 문제라든지 모든 게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가는데요. 자, 예, 이 예.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잘한 결정입니까? 열병식 참관까지 하게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뭐, 국제관계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것이 있지만은, 예. 어쨌든 중국이 우리와, 우호를 맺고 있고, 국교를 맺고 있고, 그런 이웃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국가 기념일, 즉 전승절에 초청을 하는데, 네. 그 굳이 안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참석한다면, 열병식에 참석하라는데 그것도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네. 그냥 그런 일반적인 상징선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국제외곽 관계로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지죠. 미국이나 근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기분이 좀 언짢겠죠. 예,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양다리 외교냐, 뭐 이런 비판까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차티 양다리 외교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형편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고 또 중국에 가서 전승절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리, 예.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 뭐 예, 다른 우리가 결정이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뭐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에 적당하게 외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